시민들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복지 차량이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이 오가던 학교 앞 도로가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생활권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주민 공론회장을 만들고 구덕운동장의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332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쟁률만 7대1,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복지기관이 나눔 차량을 받기 위한 경쟁률인데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기관들이 드디어 차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승합 차량 수십 대가 공터에 집결했습니다. 빨간 리본까지 달린 신차들입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가 시민 성금으로 마련한 차량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올해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차량을 그동안 지원 신청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저희를 어떻게 이렇게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최신형 차량을 받게 되어가지고 엄청 행복하고 아이들하고도 요즘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이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흰색 일반 승합차와 노란색 어린이 보호 승합차 28대. 가격만 11억 4천만 원 상당으로 지난해 전체 모금액의 10% 수준입니다.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금액 배분 과정에서 차량 지원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된 곳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 사랑의 열매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19대를 지원하고 2006년 2대 이후 지원이 없다가 2012년부터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또 이런 또 자원봉사자 그리고 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차량을 지원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래도록 신청해놓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배정이 됐을 때 그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을 느꼈을 때 더 많이 또 모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날을 포함해 부산 사랑의 열매가 지원한 복지 차량은 모두 595대. 이 차량들은 복지기관의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노약자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된 복지 차량에 재원이 되는 희망나눔 기부금 사랑의 온도탑은 17일 현재 25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차량이 오가던 학교 앞 도로에 보행 중심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의 하나로 학교 가는 길에서부터 생활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사구 효림초등학교 앞 통학로. 차량 통행이 많던 도로 일부가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통학로 150m 구간에서 보행로를 넓히고 어린이 승하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가로 정원과 쉼터도 들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이 구간에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를 적용해 선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도로 전체 폭은 유지하되 차로 수를 줄인 겁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의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3년 8월 15분 도시 제2차 해피 챌린지 대상지로 사구 신평 장림 생활권과 사상구 괴법 감전 생활권을 대표 생활권으로 선정했습니다. 신평 장림 생활권에서는 사람 중심의 길과 공원 조성을 통해
생활권 환경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3개 사업이 추진되고 352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분해치하 등 3개 구간에 2.7km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신남초 급경사 통학로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17일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강서구 대저동 강서열린문화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부산시가 건립하고 영화의 전당이 위탁 운영하며 영화 상영관과 제작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전문 편집실 등을 갖췄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내년 1월 17일까지 개관 영화제를 열어 독립예술영화 22편을 무료 상영하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는 미디어 교육 특별 강좌를 무료 운영합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대극장에서 제18회 부산예문학생예술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서는 부산예문학생시어터가 뮤지컬 위대한 쇼맨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부산예문학생 윈드 오케스트라가 오페라 유령 등 다양한 곡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 결국 무산됐는데요. 사업이 멈춘 이후 구덕운동장의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28년 부산 최초의 공설 운동장으로 건립된 구덕운동장. 프로야구와 각종 체육대회가 열리며 오랜 시간 부산 스포츠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운동장 일대에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부담과 공공성 확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8월 국토부 혁신지구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구덕운동장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서구에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채우기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와 스포츠가 이제 합쳐진 공간이 이제 멀티스포렉스인데 거기에는 이제 각종 스포츠뿐만 아니고 생활 근린 시설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뭐 우리 극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여가, 문화, 스포츠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면은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좌초된 이유는 시가 공공성 확보와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까지 일제히 아파트 건립에 반발했습니다. 좌초된 게 8월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뭐 여론조사는 아예 하지 않았을 뿐더러 뭐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 선정 여기에도 신청도 안 했고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거를 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덕운동장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었던 소통 부재를 극복하고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34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기금 누적액은 지난 2023년 첫해 1억 5천만 원에서 지난해 4억 5천만 원을 돌파했고 지난 10월 10억 원을 넘어선 이후 급증했습니다. 시는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모금액을 일반과 지정기부로 나눠 복지관 버스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고향사랑 기부 성과가 가장 높은 사상구에 고액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외식업체 주시문 대표가 기부금 최고액인 2천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주식회사 남일 최상덕 대표가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상구는 올해 기부금으로 한부모 가족 해외여행 지원 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이불 세탁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벌였고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0건, 건의사항 536건으로 총 866건의 처리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는 내년도 부산시 예산 17조 9천억 원, 교육청 예산 5조 5천억 원도 의결했습니다. 각 위원회는 조례 동의안 143건의 안건을 심사해 141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속예술관 설치 운영 개정 조례안은 예산 반영 문제 등으로 보류를, 유라시아 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간 활용 문제로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부산연구원 원장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간 금융권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공공기관 운영 경험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남아있어 몇몇 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있었으나 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전문가로서 부산시와의 소통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이끌 역량이 충분하며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은 3차례 본회의를 통해 35회 진행됐습니다. 의회는 이날 폐회원을 열어 유공자 시상을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내년 첫 회기인 제333회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한 조사에서 부산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고 주민들의 운동 참여와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전국에서도 10위권 내에 드는 수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250여 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6개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가 부산 지역 1위로 선정됐습니다. 병원이 밀집한 동래구와 함께 강서구는 전국 10위권 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녹지와 수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지역 환경 평가에서 서울 강남 3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강서구 비만율이 30.3%를 보여 부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구조에서도 강서구는 두드러집니다. 합계 출산율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일하는 인구 100명당 아이들의 수를 보여주는 유소년 부양비 역시 2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에는 약 10만 명, 조성공사가 한창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에는 2만 5천여 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한동안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도시 타이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지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2 정밀탐색기를 활용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폐건물이 많은 주거 지역에서 무선 신호 강도를 분석해 수색 30분 만에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과학 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새벽 5시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 어선이 갯바위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명 가운데 6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낚시객을 내려주기 위해 갯바위에 접근하던 중 조명이 꺼지면서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영경찰서는 17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모범 운전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방송과 택시업계 관계자, 부산 지역 모범 운전자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모범 운전자회는 무사고 경력의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출퇴근길 교통관리와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경찰과 함께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신경 써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 미리 보기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가 10만 원씩 오릅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 혼인공제가 신설돼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됐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처럼 30% 공제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강습료는 공제되지 않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5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영수증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됐고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높아졌습니다. 한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월부터 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와 10월부터 12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환급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확인한 뒤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한때 금단의 공간이던 옛 시장 관사가 이제는 시민 누구나 찾는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도심 속 복합 문화 공간 도모헌인데요. 문을 연 지 1년 만에 3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잔디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정원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테마별로 나뉜 소소풍 정원, 잔디 정원과 연못 정원으로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무와 꽃나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도모헌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도모헌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36만 명을 넘기며 연간 목표였던 20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과거 지방 청와대로 불리던 옛 부산 시장 관사. 건물을 허무는 대신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본관 1층은 시민 휴식 공간과 카페로, 2층은 강연과 소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고 야외는 부산 제1호 생활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재즈 공연과 영화 상영, 명사 초청 강연까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미디어 파사드 문화 콘텐츠 운영과 함께 40만 번째 방문객 기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권력 공간이 시민의 쉼과 문화의 공간으로 바뀐 자리. 이 도모헌은 부산이 열린 도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광안대교에 무정차 통행료 징수 체계인 이른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스마트 톨링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미납 차량에 대해선 또 형사 고소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운전자 A씨는 광안대교를 519번 지나며 통행료를 미납했습니다. 하루 왕복 이용한다고 보면 무려 8개월을 넘게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B씨는 400여 건에 체납액만 477만 원에 달했습니다. A, B씨 등 광안대교 상습 고액 미납자 상위 50명의 체납액은 15,700여 건에 1억 700여만 원. 부산시설공단은 이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 고소할 방침입니다.
공단의 형사 고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앞서 33명을 고소해 미납액 1억 원 중 3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공단이 강경대응에 나선 건 미납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38만 건에서 지난해 46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스마트 톨링 도입 이후 11월까지만 240만 건으로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비하이패스 차량의 사전 등록률이 낮은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1만 대. 이 중 90%는 하이패스 차량이고 사전 등록한 일반 차량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하루 7천여 대가 면제이거나 미납차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스마트 톨링 진행하고 나서 미납률도 증가한 건 맞는데 네. 이 건이랑은 제 생각에는 별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은 그냥 안 내시는 분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요금소가 있다 해서 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통행료 미납으로 형사 고소되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는 연말을 맞아 3차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이며 부산의 96개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급은 당일 구매 영수증만 인정되고 1인당 1일 최대 만 원, 행사 기간 전체 기준으로도 최대 만 원까지만 환급됩니다. 부산 북구을 박성훈 의원이 북구 교통 환경과 보행 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금곡동 양달로 일원 도로를 확장하고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는 데 3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동원역 앞 보행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데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